안녕하세요. 주변들의 김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건 관련해가지고 성공 사례가 된 사건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우리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셨어요. 알코올 농도는 0.1이 조금 넘어요. 많이 드셨나요? 좀 먹었죠.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어. 운전자가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주 상태에서 상대방을 박았으니까 경찰 단계에서 위험운전 치상 플러스 도로교통법에 관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위험운전 치사상이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게 몇 프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행위 태양이라던가 그쵸.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보죠. 의사소통이 가능하냐, 그렇죠. 잘 움직이냐. 주치운전자 정황보고서라고 있어요. 얼굴이 불그스럼함, 많이 비틀거림 뭐 이런 것들이 적혀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게 상해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하고를 많이 다퉜단 말이에요. 음주운전죄 관련해서는 빼박이에요. 음주운전죄는 인정을 한 부분이죠. 어쩔 수 없죠. 음주운전 말고 위험운전 치사상에 있어서 상해가 있었느냐, 위험운전이었느냐 두 가지가 쟁점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상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 진행하셨어요? 정추분 염좌 2주짜리 상해진단서가 나왔어요. 근데 상해 진단서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물론 상해 진단서 있는 경우에 높은 확률로 상해가 인정이 되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을지에 대해서 CCTV나 블랙박스를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좋은 얘기 하셨어요. 실제로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블랙박스를 봤더니 살짝 부딪혀가지고 앞차의 진동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기재가 있어요. 받긴 박았는데 구체적인 충격을 줄 만한 정도의 그런 충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블랙박스 봤을 때 딱 충격 있는 순간에 흔들렸는지를 봐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모를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 정밀 감정을 많이 하면서 이게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쳤는지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블랙박스를 보면은 앞차가 이제 흔들리는 만한 그런 정황이 별로 없는데 진단서 나온 것도 보면 경추 염좌 그냥 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삐는 거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당분간이라도 좀 힘드냐? 별로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지. 결과적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상해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주치운전자 정황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위험운전이라는 부분도 부인했습니다. 위험운전 관련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좀 기준점으로 잡고 이게 위험운전 치상인지 네. 여부를 한번 판단해달라라고 질문 엄청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는 거는 0.1 극초반에서 0.1이 안 되는 경우에 위험운전 치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0.15가 넘어가면은 위험운전 치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사이에서는 좀 애매모호하다. 애매한 거 저는 정해드릴 수 있어요. 0.125예요. 0.125가 너무 무조건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거예요? 난 0.125가 넘는데 위험운전 치상이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잘했네. 얼추 조 변호사가 얘기하는 기준점하고 제가 말하는 기준점이 거의 뭐 일치해요. 연서 나온 지 한 15년 됐잖아요. 그때 당시 연서 교수님께서 기준은 0.125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 치상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측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0.125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위험운전 치상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술 많이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5라던가 그 이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굉장히 멀쩡하시고 행동 멀쩡히 하시고 맞아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0.1은 넘었는데 0.125까지는 안 갔거든요. 게다가 주치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얼굴이 약간 붉다, 많이 비틀거리진 않는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위험운전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위험운전 치상죄가 풀 안 된다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랑 또 합의 과정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수사관도 합의하시라. 경찰관 입장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범죄니까 합의가 된 후에 혐의 없음 결정을 그렇죠. 하면 이의 신청이라던가 뭐 항고라던가 이런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안하게 종결되는 맛이 있으니까. 맞아요.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를 내비치긴 했어요. 연락을 하면 잘 안 되고 콜백이 좀 안 오고 저희가 문자 남겨도 답이 없고. 그럼 좀 합의 보는 게 좀 힘들죠. 수사관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합의 부분 어떻게 되고 계시냐, 진척이 되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까 합의 의사 있으신 것 같은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콜백이 잘 안 온다. 그 수사관도 저희도 여러 번 연락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요. 피해자랑 합의를 하기 전에 이미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거죠. 맞아요. 위험운전 치상 관련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 합의를 볼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 저희가 합의를 보려고 했던 거는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받아오는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처벌 불원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 그냥 무혐의로 종결이 됐는데 무혐의가 딱 뜬 날 피해자가 연락이 왔어. 처음에는 문자가 왔길래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합의하자. 합의금도 세게 불렀어요.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무혐의가 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논할 권한이 없다. 우리 의뢰인 전화번호 알려달래.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니 제가 이거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변호사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희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다. 합의도 사실 타이밍이 있잖아요. 어쨌든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네요. 지금 수사 사건으로 진행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명 도주치상인데 이 사건도 혐의 없음을 나오면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